참 부럽죠. 민주당도 있고 지금 사업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그런데 국민의힘 차원에서 특정 후보를 시의원도 의원 후보나 출마하거나 현직이거나 출마할 분들이 특정 후보, 시장 특정 후보 오늘은 뭐 이름을 생각하겠습니다. 자유당 시절에도 이렇게 안 했어요. 공시성도 안 해요. 어떻게 세 분이 각자 자기가 선의로 나서서 이해를 구하고 도와주십시오 하는 건데 근데 같은 당의 시의원 도의원 후보로 나오는 분들이 이분 지지해달라. 그것도 또 안심번호가 뭐 다 알려진 사실이니까 2,500분이 좀 넘는데 이건 안심번호는 잘하시는 일반인은 못 풀어요. 이거는 그냥 저희들 문자만 이렇게 그 번호를 하고 기간 지나면 자동 폐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풀어서 나눠줘서 조직적으로 일했다. 야, 그 푸는 것은 합법이에요. 풀어서 할 수 있대 현대기술로. 그래서 이제 후보자가 직접 할 수도 있대. 그건 뭐 합법이라고 얘기 들었어요. 이거를 풀 수 없는 제3자들이 시연노력을 풀어서 그 사람을 도와주라고 했다. 2명 이상이면 조직 아니야? 조직적으로 했다는 걸 조직적이라는 말은 뭐 나쁘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게 이제 우리 유영 의원의 자료고 해서 이거는 선거에 당락하고 관계없어요. 유영 후보가 되면 기꺼이 패자 입장에서 승자는 축하를 받고 패자 이어받으면 돼요. 그건 전뭐 언제 마음에 든대요. 그러나 이건 아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자 준비된 걸로 알고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과 정의를 묻습니다. 이 시대의 주요 의제는 공정과 정의입니다. 김포 시민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를 새로운 국가 지도자로 선택하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길 염원하는 국민적 기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이루어 나갈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작금 김포 국민의힘 당협위원회에서 자행되고 있는 부정과 만행은 건전한 김포 시민은 물론이고 국민의힘을 사랑하는 당원 동지들에게 씻을 수 없는 불신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동안 김포 국민의힘 당협위원회는 김포시장 후보들의 거듭된 문제 제기를 불문하고 자신들의 방법대로 모든 당무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한 사례는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 불거진 일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4월 26일 저녁 저는 김포 국민의힘 당원 협의회 차원에서 특정 김포시장 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지하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사실이라면 이 일은 공정과 정의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일입니다. 제가 듣고 제기하는 문제가 단지 허구이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특권과 반칙 없는 공정과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이영로 시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지금 뭐 국민의힘 그 경선이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공정한 경선이었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사태가 벌어져서 경선 후보자인 저와 우리 김동식 후보님이 오늘 공동으로 이렇게 언론인들을 모시고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 기자회견 전에도 저희가 국민의힘 사실 이 시장 후보로 나오셨던 분들 뭐 지난달에 그 10분이 일단 정견 발표를 했고요. 그때도 이 그 당원 투표 관련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여기 이한승 후보님 와 계시지만 그때도 논란이 많았고 또 그 4인 토론회 후에 또 여론조사하는 사항들 그 당협 차원에서 여론조사한 사항도 또 많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비 후보였던 김경환 후보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당에
비리 신고를 했고요. 그 이후에 또 당협 차원에서 경기도당의 경선 후보로 등록한 7명에 대해서 다시 당협 차원의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계속 지금 특정 후보를 염두에 둔 당협 차원의 그런 일들이 진행됐기 때문에 저희도 경선 후보자로 지난 금요일날 결정이 됐지만 향후 이 경선 과정에서 정말 공정하고 상식적인 경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이 경선 후보자로서 우리가 특단의 대책을 지금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저희가 4월 20일 경선 후보자가 결정이 됐고 그 다음날 4월 23일 날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경선자들을 위해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회의에 참석을 했고 거기서 이제 저희가 우리 김포시 가불 당협의 책임당원, 당비를 내는 책임당원 선거인단이죠. 그분들에 대한 명단을 USB로 받았습니다. 근데 이 USB는 안심번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별과 동네밖에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안심번호는 누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당원 당규상에도 후보자만 이것을 활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날 아마 4월 24일 일요일이죠. 일요일 날 제보에 의하면 오후 2시에 김병수 예비후보 사무소에서 지금 국민의힘 시의원 도의원으로 등록한 후보들이 회의를 해서 이걸 각 동네별로 나눠서 아마 안심번호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 제보가 여러 개 들어왔고요. 또 그것에 대한 모 예비 후보에 저희가 녹취를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이렇게 전개됐기 때문에 이거는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법과 비리가 당협 차원에서 저희가 이루어졌다는 판단에 오늘 이렇게 기자회견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준비한 회견문을 간단하게 낭독하겠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최우선 가치로 국민의 선택을 받은 윤석열 당선인이 아직 취임식도 하지 않은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의 공정과 상식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불법 행위를 국민의힘 김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자행되고 있음을 목도하며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김동식, 김병수, 유영록을 시장 경선 후보로 지난 4월 22일 금요일 결정했고 다음 날인 4월 23일 경선 후보자 회의에서 세 후보에게 책임당원 가상번호를 제공했습니다. 본 가상번호는 4월 27일 오늘 또 내일 양일간 진행될 경선 당원 투표를 위한 용도입니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 8에 의하면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은 정당 또 여론조사 기관, 단체는 제공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다른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포시장 경선 후보 김병수 선거사무소에서 다른 자에게 가상번호를 제공한 행위가 가상번호를 부여받은 바로 다음 날인 4월 24일 일요일에 발생했습니다. 가상번호는 이용자의 성, 또 연령, 거주지역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보에 의하면 박진호 김포갑 당협위원장과 김용민 김포갑 당협의 사무국장 등 6명 내외의 시도의원 예비후보들은 이날 오후 2시경에 김병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서 모여서 각자 지역구로 할당받은 나눠받은 가상번호로 책임당원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게 한두 건이 아니었고 저희가 녹취 내용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화 내용은 이번 선거에 시도의원으로 출마한 000입니다. 김병수 예비후보와 함께 김포를 위해 일하겠습니다.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도당에서 제공받은 책임당원 가상번호를 다른 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며 공직선거법 위반을 넘어서
해당 행위에 준하는 행위임을 분명하며 특히 우리 국민의힘 중앙당의 방침에 대한 정면적인 도전이기도 합니다. 김병수 예비후보는 홍철호 전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지냈습니다. 앞서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역구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로 해당 지역 의원의 보좌들을 공천하는 내력뽑기 공천 조짐에 대한 경고를 강력하게 내린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포시장 후보를 뽑는 경선 과정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정과 상식 그리고 우리 당의 중앙당 방침에 따라서 공명정대하게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신과 민심이 한치의 왜곡이 없이 100% 있는 그대로 반영되는 가운데 선출되는 시장 후보만이 본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단순한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모 후보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제가 해결론을 낭독드렸고요. 질의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일보 기자인데요. 예.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김병수 예비후 선거 사무소에서 모여서 했다는 근거는 어디 있죠? 저희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제보를 받았고 이게 그 안이신 번호이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누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각 후보가 자기 본인 핸드폰으로 전화를 합니다. 근데 상대방은 누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내가 모 후보입니다. 이번에 시의원 후보로 나가는 누군데 저와 김병수 후보를 지지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때 전화 보는 것은 휴대번호에 050-000으로 찍힙니다. 이게 전화 걸은 사람 번호가 찍히죠? 예, 그렇죠. 근데 자기가 등록이 돼 있어도 이거는 원래의 그 책임당원 전화번호가 뜨는 게 아니라 000-000으로 해서 가기 때문에 그 전화를 건 사람은 상대방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저희도 이미 김포시 선거관리위원회 이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저희가 고발을 했습니다. 또 우리 캠프에서도 경기도당 또 중앙당에 이미 이 불법 비리 행위에 대한 중앙당의 강력한 처벌 관련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김포시 선관위에다 신고를 했다. 네, 신고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게 지금 김병수 선거 사무소에서 모여서 했다는 거는 제보만 있는 거죠? 그 자리에 모였다는 예, 거는? 제보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우리 국민의힘 지금 예비 후보로 등록한 시도 의원들 특히 이제 그 아마 도의원 1, 2, 3, 4 후보들 또 시의원 예비 후보로 등록한 후보들 아마 전원이 지금 한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녹취된 내용은 특정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지금 현재는 드릴 수 없고 어떻든 당시에 모든 그 예비 후보들이 그 당원별 안심번호 가진 리스트를 가지고 본인의 핸드폰으로 전화한 것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 만약에 경선에서 예를 들어서 세 분이 경선을 했는데 김명수라는 예비 후보가 됐다고 칩시다. 가장해서 그때도 법적 조치가 가능한가요?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그래서 우리가 기포성단에 일단 고발 조치를 잡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조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회의를 했던 지금 많은 우리 국민의힘 시도위원 예비 후보자들이 아마 저는 조사를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심번호로 걸었기 때문에 그게 모르겠어요. 삭제해서 다시 저기 하면은 그게 안심번호 거는 내용이 쭉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건 뭐 거부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녹취한 내용 말고도 구두로 이게 녹취되는 거지 저희가 그 녹취 내용도 자동 녹취되는 그 책임당원이 있으셔서 사실 그 녹취 내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 우리 예, 저기 지금 이 상황으로 봐서 이것은 분명한 선거법 위반이고 검찰에 이거를 해야 되는데 그 제보받은 사람한테 양해를 구하든지
이런 그렇게 해서 검찰에 고발을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이거는?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저희가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녹취 자료도 저희가 다 제출을 했습니다. 선관위에는.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이거를 아마 뭐 사법당국, 뭐 경찰이나 검찰에 아마 그런 조사와 수사 의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선관위에 빠른 시일 내에 빠르게 이거를 진행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예, 우리 김희준 기자님. 이 제보에 의한 내용이라고 했는데 제보자는 그러면 전화를 받은 사람입니까? 거는 사람입니까? 받은 사람이죠. 받은 사람. 받은 사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인을 좀 거쳤는지 또 이런 지금 불법 위반 네, 부분이 저희가 사실 김병수 예비후보 본인이 아니고 다른 그 시도위원 예비후보들이 이 안심번호로 전화를 받은 정황들은 책임당은 여러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전화번호 찍힌 시간이 걸려온 사람이 누구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전화를 걸거나 박진호 그리고 김영민 쪽에 어떤 입장은 좀 들어보셨나요? 아니, 저희가 해보셨을 것 같은데. 사실 국민의 김포시 가불당협위원회에서는 어떻든 이런 경선 과정 중에는 공정성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 예비 후보로 등록한 시도위원 예비 후보자들 또 확인되지는 않지만 가불의 당협위원장께서 사실 이 불법도 비리에 개입했다면 저는 뭐 당 차원에서도 물론이고 지금 사법당국 차원에서도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항의나 어떤 요청 어떻게 된 부분이나 항의를 좀 했었을 텐데 네. 그쪽의 입장을 좀 들어보셨나요? 아직 듣지는 못했습니다. 저희가. 항의는 하셨나요? 예, 항의는 하셨나요?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전화를 건 모 예비 후보는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했고 통화한 내용도 본인이 했다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녹취 내용을 듣고 본인께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안심번호 책임 당원에게 전화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했고 그런 얘기를 해서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이거는 사실 선거법상도 문제가 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미 녹취 자료가 선관위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조사를 받을 겁니다. 왜 어디서 안심번호를 입수를 했냐. 그리고 그 안심번호를 입수해서 전화를 버는 과정 중에 본인이 아니고 본인은 지금 뭐 경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그거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경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비후보로 뭐 당에서 이미 가나 이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걸었다는 것은 분명히 그 예비후보자 캠프에서 받은 걸로 저희가 확인했고 또 여기에 당협위원장들이 어떻게 만약 사전에 이런 거 있었다면 저희는 뭐 당 차원에서도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책임 당원이 몇 명이죠? 지금 저희가 한 2,500여 명으로 아까 얘기했죠? 확인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를 포함해서 3명의 그 경선 후보들에게 USB로 받았기 때문에 이건 공이 똑같이 받았습니다. 저기요, 시장님 그 특정 후보라는 분은 전화해서 특정 후보분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 지금 저기 그 시의원이나 아니면 경기도 도의원 출마 예, 출마자입니다. 혹시 이 김포 당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보면 김포 을 당협에서도 좀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추론도 가능할 텐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당협위원장님 제가 두 분 당협위원장 직접 통화를 못했는데요. 지금 아마 김병수 예비후보 사무실이 요 사호동에 있기 때문에 각 지역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기자회견을 끝난 다음에 가불 당협위원장께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제가 뭐 직접 만나거나 유선으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됐습니다. 네, 마지막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지금 김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수사권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시간이 걸리고 우리가 중요한 키포인트를 잡을 수가 없지만 검찰에 직접 고발을 하게 되면 검찰은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그 제보자나 이런 다 조사해가지고 바로바로 결과를 단축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는데 검찰에 별도로 보석 고발을 하실 용의는 없으신죠? 저희가 그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을 하고 우리 김동식 그 경선 후보님과 상의해서 저희가 바로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그 좋지 않은 일로 좋은 일은 아니죠. 그리고 또 사실인데 사실을 묵과하고 지나간다는 것도 말이 안 되죠. 김포시를 위해서 작든 크든 일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지나간다는 거. 그래서 말씀드린 걸 불미스러운 일을 전제로 해서 좀 사과를 드리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거는 우리 후보, 국민의힘 후보들은 어느 누구 특정인을 배제치 않고 다 능력 있고 김포를 위해서 헌신할 열정이 있고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은 어느 집단이나 그렇지만 소수의 특정인들이 저지르는 거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우리 김포시장 선거 전체를 매도하지 않길 바라고 또 우리 국민의 힘을 사랑하는 당원 동지들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소수가 벌인 만행 또는 불미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꼭 좀 기억해 주시고 우리 국민의힘에 거듭 당부드린 말씀은 명예 또 사랑하는 당원 동지들의 그 명예 누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유영남 후보나 저는 모든 공정한 경선 결과에 대해서 승복합니다. 그리고 또 기부를 해서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한 가지 더, 한 가지 어저께 이주성 후보인가요? 네네네.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네네. 좀 이 자리를 통해서 좀 진실을 조금 밝혀주시는 부분. 네, 우리 같은 선의의 큰 범위에서 같이 일했던 분이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존중을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사실과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뭐 같이 일했던 통신장에서 시시비비 따지는 거는 적절치 않고 그분의 의견을 존중을 합니다. 그분 또한 또 훌륭한 분으로서 김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능력자인데 그러한 결과를 1차 당의 방침에 의한 1차 교회에서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위로드리고 그럼 그분이 주장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그냥 수용을 하시고 수용은 안 하고 설명이 많은데 그 내용이 좀 어긋난 부분이 있다면 변명을 조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 자리에서는 좀 그런 것 같고 네, 다음에 알겠습니다. 별도의 자리에서 그 말씀드리고 하여튼 그분의 의견은 존중합니다. 이제 우리 유영덕 후보님 또 말씀드리고 아마 이주성 예비 후보님께서 경선에서 이렇게 확정 발표 이후 경선 후보대에 대한 아마 논평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세 후보에다 다 논평을 했는데 조금 이주성 후보께서 좀 착각하신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당을 5번이나 옮겼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주성 후보께서 잘 모르고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명이 바뀌어서 제가 민주당에 있을 때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 열린우리당, 또 새정치국민회 그때 선거 때마다 이게 당명이 바뀌어서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카운팅을 해가지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주성 후보께서도 이번에 아마 김포시장 예비후보 등록 전에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 당원이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주성 예비후보가 잘 모르시고 아마 그렇게 이제 아마 진위 여부를 파악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아마 SNS 통해서 논평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조금 저도 그 논평 이렇게 보고 이 후보께서 좀 판단을 잘못하셨구나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내가 근데 거기에 공식적으로 대응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오늘 이제 우리 배 대표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결과 부분 열심히 일하러 나갑니다. 이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사진 나오면은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카메라로 이렇게 막 돌리고.